아침에 성경책 들고 이제 그 바람을 한 다음에 이렇게 딱 펴라.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피는 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다. 아하. 그런 거.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우리 문화에 섞여가지고 워낙 이상한 점들을 많이 보고 뭐 연애 잡지나 스포츠 신문 이런 거에서 뭐 오늘의 운세 보니까 차라리 그럼 성경을 좀 펼치십시오. 우린 말씀 사탕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했더니 어느 신자가 이건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딱 펼쳤어요. 펼쳤더니 뭐지 적어왔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딱 했더니 유다는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재수 없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아니야 2번은 괜찮겠지 하고 다시 한 번 해가지고서 딱 접었다 다시 한 번 딱 폈어요. 그랬더니 루카복음 10장 27절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딱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0장 38절 골고루 뽑으셨네 그래도. 뭘 것 같아요? 상? 왜 아직도 머뭇거리고? 심하네. 그러니까 성경에도 점 보면 안 돼요. 이것도 일종의 그럼. 점인가봐요. 그렇군요.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녹화하니까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미사는 생방이라 거의 마찬가지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을 딱딱 맞춰야 되는데 혹시 그렇죠. 시간을 맞추기 위한 뭐 팁 같은 거 있으세요? 있죠. 일단 네. 연호 너무 성당 자신 있게 있죠. 대본이 좀 있어서 예. 분노의 차. 명동성당에서 제가 처음으로 미사 주례할 때 대성전에서 깜짝 놀랐던 게 제 프랑스 친구들도 와가지고 같이 공동 집회하면서 걔네들도 이제 얘기했던 거거든요. 성당 그 제대에 그 제대 그 책틀에 시계가 있어요. 카시오 시계가. 시간을 지키라는 얘기죠. 네, 전자시계. 그렇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이제 인수인계 받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주일 미사가 보통 1시간 단위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 한 미사가 1시간을 초과하면 도미노처럼 다 그렇죠. 넘어져서 다른 미사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부님들끼리 하는 원칙은 일단 주일 강론을 담당하시는 신부님은 주일 강론이 4분 30초가 넘으면 안 된다. 너무 좋다. 4분 하면 뭐 더 좋고요. 4분 만약에 그 신부님이 4분을 했으면 그 주례하시는 신부님은 이제 휘파람을 부르면서 이제 하는 거죠. 여유롭게. 그리고 보통 강론이 끝나는 시간이 4시 20분이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미사가 다음 미사가 벌써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보통 4시 30분에서 34분. 34분 넘어가면 실패했다. 실패했다. 뭐 하나를 또 거기서 또 잡아야 돼요. 네. 그렇게 있고 48분, 4시 48분에는 공지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네. 공지사항 48분을 넘었다. 그럼 공지사항은 이제 주보를 보세요. 네. 정도의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리고 마침 성가는 아무리 못해도 50분. 왜냐면 들어가야지. 신자분들이 나가시고 그렇죠. 들어오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 정도는 해야 제 시간에 시작할 수가 네. 있네요. 그렇지. 이 방송 들으신 신자분들이 네. 명동성당 가시면 제 시간대를 체크하실 것 같은데 미사 때마다 강론 시간이 지금 몇 분이 됐어? 그렇죠. 몇 분이 됐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빡빡하진 않습니다. 아니 이게 봉헌하고 성체 모시러 나가는 신자들의 숫자에 따라서 이게 그렇죠. 많이 그런 면이 영향을 있죠. 받기 때문에 그런 미사에 맞춰서 그걸 성체 완충할 분배자, 수 있는. 그러니까 영성체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성체 분배자를 더 투입하고 신부님들이 더 투입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거 변수를 늘 체크합니다. 그래서 사제관에 있을 때 스피커가 있잖아요. 네. 대성전에서 미사 진행되는 걸 저희는 늘 크게 틀어놔요. 네. 그러면 딱 듣고 있다가 본능적으로 주님의 기도 34분이 넘었네. 그럼 이제 도와주러 누군가 가거나 뭐 요런 정도의 이제 형제가 있는 거죠. 팀워크가 또 이렇게 또 있죠. 네, 안 그러면 다른 미사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굉장히 우리 학교 교가 좋아하거든요. 교가 나 교가 궁금해요. 첫 구절을 우리 한 1절만 좀 같이. 네, 좋습니다. 네. 근데 괜히 또 박 신부님 또 소외당하시고. 아니 저는 아니요 혼자 교가 교가 잘 부르면 돼요. 교가 잘 몰라서. 혼자 교가 불어로 부르면 되잖아요. 교가를 몰라. 그럼 최 신부님하고 우리 김 신부님 한번 네. 할까요? 시작.
진세를 버렸어라 진세를 버렸어라. 이 몸마저 버렸어라 깨끗이 한 청춘을 부르심에 바쳤어라 자 여기까지 이 김대건 신부님 그분 잠깐만요 예수의 교가 가나요? 몰라. 우리 몰라.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영명축일 축하를 신자들이 해주실 때 이제 신부님도 이제 응답 한 말씀 하세요 그럴 때 저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 1절을 불러드렸거든요. 근데 그 깨끗이 한 청춘을 부르심에 바쳤어라. 이거 되게 아름다운 구절인 것 같아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학교 교과를 들어봤을 때 보통 처음에 나오는 게 산 이름이나 강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맞아. 없이 신세를 버렸어라. 진세를 시원 씨 저희가 신세가 타라는 걸로 보십니까? 우리 신세를 버렸어 아니 어떻게 들렸냐면 신세를 조졌어. 야 그렇구나 우리 신학교와 나만 안 버렸어. 난 안 버렸어. 그래서 여자도 아, 네. 우리 다니다 보면 왜 혹시 대학로 안에서도 신학생들은 딱 티가 난다거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정말 이게 창피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학보사 사건 아시죠? 성대 학보사. 네.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우리 최 신부님이. 성대 학보소 사건. 근데 구체적으로가 지금 다 얘기하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일단 얘기하시고 나중에 알아서 편집할게요. 그러니까 성대 학보에 이렇게 그 신학생을 알아보는 법 해가지고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카톨릭 신학대 학생을 알아보는 알아보는 방법. 법. 알아보면 그들에게는 미리 접근하지 않는다거나 아니, 가서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작업하지 않게 특이하니까. 아 특이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네네네 너무 특이하니까. 네 뭡니까 1번. 1번이 남자들끼리 몰려다닌다 뭐 이런 아. 거 있었는데 남자들끼리 우르르 몰려. 우르르 몰려다닌다 네. 그 다음에 아마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옷을 입는. 아 계절에 맞지 않는 5월에 파카를 입고 내려오는. 신학교가 춥고 좋아요 이거 속세로 내려오면 더워요 더워 네. 우르르 잠바 입고 서늘해?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입고 인상 안 좋으니까 그 당시 백골단인 줄 알고. 또 그 당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끼리 몰려 있는데 그렇게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즐거워하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지역 마트 중에 예. 무슨 마트가 있었어요. 무슨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술 먹고 얼굴이 다 빨개진 상태에서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몰려서 그 마트의 봉다리를 하나씩을 잔뜩 들고 라면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뛰어가는 거죠. 이제 그 성벽으로 향해서 성벽을 향해서. 정말 이상한. 저는 왜 이렇게 익숙하죠? 저는 이렇게 남자들이 미친 듯이 웃으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데자뷰 현상이 매주 느끼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느끼는 건 아니죠? 뭐랄까 뭐랄 수 없네요. 네. 어릴 때 신학교에 다 자란 말할 거 수 아니에요? 없어요. 네.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네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신학교 딱 들어오는데 축구장이 있는 걸 보는데 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살짝 떠오르면서 약간 신학교에서 축구하는 얘기도 재미없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입학할 때 맨땅이었어요. 맞아요. 옛날에 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축구의 현실 그때가. 네. 그러고서 났는데 얼마나 그 큰 일이 벌어졌냐면 사건이 저기에 천연잔디를 까는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어머. 그거를 저희 반이 하게 된 거예요. 잔디 까는 작업을. 왜냐면 저희 반부터 외출이 없었거든요. 1, 2학년들 외출 없다. 영성해.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이제 잔디를 까는 거죠. 잔디를 어디까지 했어요? 잔디를 심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떼짱들이 떼짱, 이렇게 떼짱. 있잖아요. 아, 네, 떼짱.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심으셔야 됩니다. 그거의 기술이. 근데 인건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범으로 아주머니 두 분이 이제 경험자셔요. 인건비를 준 그분들이 심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가지고 쭉쭉 심으니까 그게 잘 심어졌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쭉 하여튼 시간이 날 때만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러면
외출 갔다 오는 선배들은 뭐 얼굴이 좀 벌게셔가지고 쑥 지나가면서 어유 고생하네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잔디가 다 심어지면 저희 반부터 축구를 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근데 잔디 다 깔려있으니까 잔디 보호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잔디 죽는다고. 그러고 나니까 군대 가야 됐었어요. 갔다 오니까 가운데가 없어요. 하도 축구를 하도 차가지고 축구해서. 천연 잔디니까. 그렇구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제가 정말 아직도 후회하고 있는 게 하나가 어떤 분이 그날도 그랬죠. 어느 모 본당 이제 저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밖에 줄을 계속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성당 중심부로 해서 네 군데 뭐 나눠가지고 막 서 있는데 한 분이 오셔서 당신이 외도한 얘기를 그때 하시는데 어머. 네. 이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제가 후회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왜 하면 안 됐었어요. 네. 아니 이런 사안을 갖다 왜 이제 와서 여기서 이 말씀하십니까? 하고 확 소리를 지르고 마침 이때 하셨어요? 일이 터진 거지. 사재경을 바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시간 내서 다시 네. 오시라고. 물론 저는 아니지만 다시 얘기를 좀 하시라고 해놓고 보냈는데 엄청 후회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쵸. 고해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온 것 자체만 가지고 정말 박수를 쳐야 될 그렇죠. 부분인데 네.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때 그 경력도 좀 미비했을 뿐더러 그분을 찾아야겠네요. 예 그리고 아니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방송을 네. 보시는 분 중에 그러한 혹시 고해소에서 불쾌한 일이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대신해서라도 사과를 드리니까 네. 좀 용서를 그런데 사실은 유혹인 것이 고해실에서 고해 성사를 주는 당사자인 사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고해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직 덜 이제 이게 닦여진 거죠. 덕이 덜 닦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듣고 있으면 막 욱하고 막 당장 뛰쳐나가가지고 어떻게 뭐 멱살 잡고 꺼내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듣고 있을 때. 그래서 수갑을 갖고 들어가야 되나. 안 나가게. 그냥 하나 이제 묶어놓고, 손 묶어놓고, 네. 신고해, 못 신고해. 나가게 이렇게. 네. 버튼을 눌러.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기도하고 들어가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고해할 때 제일 화났을 때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예, 그냥 보통 와가지고 본인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험담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러면 이게 아니 이게 고해 성사를 그러니까 전혀 준비도 안 했고 넋두리를 한다거나 뭐 나의 이러면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하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를 하염없이 이야기한다거나 이럴 때가 지금은 별로 그것도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는데 그럴 때는 정말 진짜 죄를 고백하시라니까요. 죄를.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네. 내 죄지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선 죄를 짓지 않고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이거를 뭐 하염없이 설명을 하시고 나의 정당성을 변호를 하시고 이럴 때가 조금 많이 저도 사제 생활 초창기 때는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던 힘들었죠. 것 네.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열린 지갑이 좋냐, 그 자린고비가 좋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열린 지갑이면 내가 만족하느냐, 내 배우자가 자린고비면 내가 만족하느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우리 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제 배우자야. 나는 배울 게 없을 것 종이신님의 배우자고, 그 다음에 종이신이 저의 배우자예요. 제 느낌이 어때요? 난 굉장히 풍성하고 편안한 서로 결혼할 거야? 나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희망 덕하시고. 아, 표정. 아까 우리가 했다는데. 왜 눈을 못 마주쳐요, 근데. 열린 지갑. 사랑과 전쟁 보는 줄 알았어요. 왜 말과 표정이 달라요? 말과 표정이 배우자라는데. 지갑인데 귀엽다. 공감이 안 돼. 저도 너무 퍽퍽해요. 사실 인생이 퍽퍽해. 인생 좀 뭐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남편이 열린 지갑이다 보니까 집에서 와이프가 살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살림할 돈이 없어. 자, 부인이야. 어떡하시겠어요? 벌어와야지. 벌어온대잖아, 또. 빚을
아니 근데 이게 카드만 돌려받지 않아요. 성격 좋은 사람들이 친구도 많고 사실 능력이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빚도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빚을 저 오는 것도 능력인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인생 즐기는 사람들이죠 사실. 근데 전 이걸 얘기하고 네. 싶어요. 네. 이제 뭐 빚을 빌려오고 은행 빚을 어떠고 사채를 쓰고가 아니라 저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좋아요. 상상하잖아. 상상하잖아. 뭐하는 소리예요? 남들한테 베푸는 사람이 자기가 베푸는 것만 할 줄 알았지 누구한테 가서 돈 꾸는 건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뭔데잖아. 봐봐요. 콩가루 집안이죠. 야, 아니 배우자라고 가정했는데 이미 콩가루예요? 어차피 이분도 그냥 콩가루 집안이야. 그러면 자기끼리 사는 거야 그냥. 왜? 그냥 좋아요 아주. 네. 근데 이분도 사실 그 정도 현실적인 눈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럼 봐요. 다 있지. 정도가 되니까 하는 건데 사실은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인생을 길게 가는데 아니 남편이 돈을 써가지고 집에 돈을 안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니, 와이프가 그렇게- 마음이 사실 편하겠어요? 누구 편이세요? 누구 편? 아니 저는 그냥 굉장히 입장을 은근 말씀드리는 평가하는 겁니다. 느낌인데? 아니요 3대2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로마를 방문하시고 성지순례를 가신다면 네. 자유로운 시간이 있다면 네. 제일 처음 방문하실 곳은 이 로마의 또 바티칸의 4대 성당들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갔던 기억이 나요. 네. 베드로 대성전 뭐 너무나 잘 알고 네. 꼭 한 번씩은 적어도 그냥 관광객으로 가더라도 가는 성당이고요. 그 다음에 바오로 대성당. 이 또 바오로 가봤어? 나 이태리를 열몇 번 가봤어. 저는 바오로 성당 기억이 나는 게 대성당. 그때 막 공사하고 있었는데 콜로세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콜로세움에서 조금 아니, 거리가 좀 됩니다. 근데 외곽인데? 이제 보통 콜로세움에서 네. 그 지하철을 타고 많이 가죠. 그런가요? 아, 내 기억에. 이른바 엄청 비선을 운전하죠. 타고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근데 콜로세움에서 굉장히 그 비선을 타고 이제 몇 정거장 안 되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어요. 이 점퍼라는 영화를 보면 바로 가던데요. 거기서 보면. 점프잖아요. 네, 뻔. 점프. 점프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점프니까. 네. 잘 맞아. 잘 바오로 맞아. 대성전엔 뭐가 있었나요? 그럼? 바오로 대성전. 바오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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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 입구에 엄청 크잖아요. 큰 칼을 들고 있는 바오로상. 그다음에 야외 성모님 동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외 제대가 야외 제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바오로 성당이 성문박 성당이랑 같은 성당인가요? 뭐 다른- 성문 밖에 있죠. 바오로 대성전은. 바오로사도 참수 당하신 데는 그 옆에 아닌가요? 바로 바로 옆에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 기억나요. 바로 옆에 참수해 있고 이 바오로 대성전에 사실 바오로 사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를 묶었던 쇠사슬도 이제 같이 되어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가시면 이 바오로 대성전인데 사실은 1대 교황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 266대 교황이 이제 프란시스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황님들의 초상화가 쭉 돼 있는 게 바오로 대성전. 아, 기억나요. 그리고 바오로 대성전에 보면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라 맞아. 이 그 각 벽면에 보면 색깔이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한 그런 유리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면 사람들이 석회 깎였나? 아니요. 노란 그 아름다운 이제 약간 노르스름한 부채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왜 저렇게 노란색으로 해놨지 이렇게 싶은데 사실 이게 대리석을 닦아서 그러니까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유리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대리석을 대리석을 얇게 깎아서 그래서 사실 그게 대리석이라서 그 대리석 색깔로 유리 대신 투영된 게이 그 재질이 대리석인 거예요. 근데 굴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투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돌을 굉장히 얇게 깎고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베드로 대성전도 보면 그 정면 제대에 이 비둘기 모양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주황색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유리나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라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을 얇게 깎은. 그러니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는 좀 더 후대고 그 이전에는 대리석을 얇게 깎아서 이 가공해서 아니 근데 광희 신부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냥 거기 살다 보니까 아 주변 사람들 얘기해 주던가요? 예 그리고 뭐 그걸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 저도 근데 그 이런 동네 거를 몰라요. 성지순례 우리 유명한 여행사들도 많은데 이런 얘기들은 안 해주죠.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제 광희 광희 투어를 여행사를 안 네, 해요. 광희 투어 광희 투어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네. 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또 이렇게 또 다음 성당 네, 네. 다음 성당. 네. 자, 4대 성당 중에서 이제 라테라노 대성전을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라테라노 대성전은요, 또 우리가 교황님이 어디 계시나요? 지금 바티칸에 계시죠? 바티칸에 지금? 계시죠? 네.
그래서 보통은 베드로 대성전이 주교자 성당, 이게 교황님의 네, 좌가 있는 좌의 성당. 성당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라테란입니다. 그게 아닌가요, 근데? 네, 바로 딱 맞습니다. 라테란입니다. 아. 로마의 주교자 로마 성당은 주교의 주교자입니다. 라테란 성당이고요. 그래서 이 라테란 성전은 보통 우리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네. 라테란 성전 그 봉헌일을 대축일로 기념을 해요. 한국에서. 맞습니다. 라테란 그래서 성전. 성당들의 모성전. 그래서 이게 로마의 주교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주교가 누굴까요? 교황님. 교황님이시네. 그래서 주교자 성당은 라테란 성당. 아, 근데 왜 명동 그- 캐티드럴이 있는 그쵸. 것처럼 그 거기에 근데 캐티드럴이 여기라는 산 얘기죠. 조반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않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 조반니가요. 네. 그러니까 이 라테란 성당의 주보 성인이 요한 성인이 되는데 희한하네. 보통 성당들은 주보 성인을 한 분 모셔요. 아. 근데 이 라테란 성당, 라테라노인 조반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한 성당은 보면 사도 요한과 세례자 요한을 같이 주보 성인으로. 두 요한. 네, 두 요한을. 요왕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세자 요한 있고 세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생각할 때는 자기만 생각해서 요한 내 주보 성인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당들의 모본당 어머니 성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로마의 교구청 역시도 이 라테란 성당 바로 옆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테란 대학교도 그래서 바로 여기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상 깊게 바로 보는 게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12사도상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또 남아 있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대 성당 중에서 뭐 이것만 해도 벌써 할 게 너무 많네요. 네. 들어가다 싶으면 끝이 없어요. 말 안 하고 있어요. 할 얘기 많은데. 10번 이상 다녀오신 저도 우리 질문할 거 김상우 되게 신부님. 많은데. 네. 중간중간 뭐 들어오세요. 일단 뭐 4대 성당 조금 하고. 네. 산타 마리아 마조레. 예, 산타 마리아 마조레라고 이야기하는 마조레. 우리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예전엔 설지전 성당이라 하더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설지전이 거기구나. 설지전 성당. 설지전? 이게 이제 사실은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 네. 보통 성모님이 이제 8월 15일 대축일을 지내잖아요. 네. 이때 교황님 꿈에 원래 이제 한 부부 안에 내가 이 꿈에 나타나서 눈을 뿌려주는 그곳에 성전을 지어라. 8월은 사실은 한여름이잖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이거 8월의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부분을 교황님께 말씀드렸는데 교황님이 똑같은 꿈을 꾸셨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언덕 위에 8월 달에 눈이 내려서 어머. 그곳에 성모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설지전 성당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성모님의 성당인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아까 8월에 크리스마스를 8월 얘기했지만 예. 여기에 예수님의 구유가 지하에 내려가 보면 묻혀져 있습니다. 네, 지하 경당.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교황님은 12월 24일 날 밤을 새시면서 세대의 미사를 하는 게 원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 대성전에서 미사를 먼저 하고 중간에 이제 한 군데 또 오시면서 한 번 더 미사를 하고 마지막에 바티칸에 와서 미사를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 어우 이게 뭐 황금이 마르코 폴로가 갖고 왔고 뭐 제일 처음으로 꾸며지는 황금이고 화려하고 이렇게 보지만 사실 그 지하에 내려가셔서 예, 실제 예수님의 구유 앞에서 한번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성당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설지전에 그럼 그 설이 눈설자군요. 눈설자 있잖아요. 땅 뒷자리. 네. 대전 대자. 네. 또 뭐 어떻게 보면 누나들에게 고마운 건 누나가 셋인데 셋 다 이제 다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누나들이 3명이고 재수를 했으니까 뭐 횟수를 따지면 6년 동안을 9일 기도를 했었던 건데 둘째 누나 재수할 때랑 셋째 누나랑 이제 연년생이니까 한 5년을 9일 기도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누나들 보고 있지. 잘 열심히 본데 근데 누나들한테 감사한 건 그때 누나들이 계속 고3 재수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첫 번째 네. 그리고 제 어린 나이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사실 제가 공부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해요. 늘 놀다가 구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식사 시간에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정적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탈락하고 떨어진 거야. 근데 그거를 어린 나이에 한 5년 연속을 겪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도했던 것도 있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장남이구나. 이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강하게 인식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안 했던 공부를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그 누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합격을 위해서?
했죠. 굴기도 저 도가니 주기도록 나가더라고요. 5년을 했죠. 5년. 아 목줄을 그러니까 9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엄청 길었죠. 맞아요. 계속 그 하죠. 기도 누나들이 또 이렇게 그냥 바로 연년생도 아니고 2년 터울로 이렇게 연년생 아니에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아니 이게 연년생이면 차라리 나요. 차라리- 한 명은 재수, 한 명은 차라리 세이브가 돼요. 고3이니까. 그렇지, 맞아. 근데 이게 2년이면 고3 재수, 고3 재수, 고3 재수. 그래서 계속 해야 돼. 쉴 수가 없어. 끊임없이 기도하시죠. 저는 열심히 이거였구나. 기도했어요. 네. 종교의 문을 두드리는 크나큰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초코파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물 이게 트리거라 그러죠. 그 자극을 주는 네. 거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각 개인이 거기 그 군대라는 거는 날이 더워도 마음은 춥고 계속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도 여러 건 들어봤는데 어릴 때 세례는 받고 활동 안 했다가 네. 여기 군대에 가서 이제 그런 그 신앙을 되찾은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 들어보면은 아주 중요한 계기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초코파이나 뭐 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도구일 수 있고요. 오늘 어디서 뭐 준다에 따라서 숫자가 확 맞죠? 하긴 그래. 네. 나는 절에도 갔었어. 저 며칠 전에 동창신부가 통화했는데 지금 군종하고 있어요. 네. 저쪽 어디지? 맞아요. 그래서 전화하는데 뭐하냐 그랬더니 지금 GOP 올라가고 있대요. GOP 올라가는데 그 동창신부가 올라가는 것도 이제 그렇게 자주는 못 올라간대요. 근데 이제 군종 신부님과 군종 뭐 목사님, 법사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군종 그 목사님들은 워낙 숫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주 그 GOP에 있는 친구들 자주 만날 수 있나 봐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네. 이제 군종 가톨릭 신부님은 자주 만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인원이 적으니까. 적으니까. 근데 그거 한 번 만날 때 이젠 초코파이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동창 신부는 햄버거인데 그 맘스터 땡 거기에 이제 싸이버거라는 게 있는데 그 가격이 그래도 3,000 얼마인가 한대요. 세다. 근데 그거를 그래서 야 돈이 돼야 그랬더니 아니 뭐 본당 예산 플러스 자기 이제 군종사제 돈까지도 해서 그래서 야 그거 그러면 벌써 뭐 한 달, 1년 하면 액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이거 운영이 되니? 그랬더니 그래도 뭐 나는 어차피 굶어 죽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한 번 GOP 올라서 주면 그 병사는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한 번 가톨릭 신부님이 나에게 이 버거를 줬던 분이라는 게 그냥 굉장히 이걸 이 버거를 이게 먹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그게. 지금. 보통 때 주면 기계. 아무것도 아니고 절실할 때 그런 게. 그 사람도 한번 만날 수 없는데 그런 거. 이게 얼마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건데 저는 거의 20년 전이었잖아요. 왜 우리가 무슨 엔게이지수 90%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 소중한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사는 거죠. 저도 이제 GOP 첫 부대가 GOP 집회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올라가면은 저도 이제 간식을. 근데 사실은 그때도 받겠죠. 대위 월급이 받겠고 또 본당 예산은 사실 본당 신자들이 한 6가구, 5가구.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주일 미사원금이 뭐 10만 원 이하였어요. 아휴. 그래서 이제 뭐 저 뭐 밥값, 술값 줄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당당히 얘기해요. 또 자존심이 있어서 이번엔 이렇게밖에 못 싸웠는데 미안해. 이거라도 우리 나눠 먹자 그러면 신부님 저희들이 거진 줄 압니까? 저는 신부님이 오시는 것만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막 먹으면서 신부님 근데 왜 이번에는 또 이 초코파이가 오머가 아니라 뭐 로시네요. 로시라고. 상표 또 예민하죠. 상표 또 예민하죠. 그래서 그랬더니 걔네한테는 이 초코파이도 오는 진짜고 로스를 시작해서 가짜 초코파이인 거야. 맞아. 가증스러운 것들. 근데 마음은 찐해요. 브랜드 따지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번째는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왜 그 부분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또 이게 유학시 알잖아. 가난한 시절 유학시대 시절의 기억이 나가지고 저막 맞아. 그때 막 늘상 그러니까 해먹던. 박사할 때 막 체력이 안 되니까 혼자 방에서 이게 불법인데 맞아. 막 닭 백숙 끓여 먹고 그랬어요. 요리 많이 했어요. 닭백숙까지 했어? 했다니까. 예. 저 심지어 그 짜장도 파기름 내고
대박. 짜장 춘장에서 막 춘장. 해서 오. 불쌍한 이제 한국 신부들 그 선교하고 있는 신부들 나눠주고 반찬 싸주고 막 그렇게도 했어요. 어머. 지금 유학생 할 때 너무 적적해서 이게 막 오. 요리를 좀 했죠. 막 저도 막 장조림도 만들고. 그때 막 아프고 그런 친구들 있었을 때 꼬리곰탕 이렇게 통째로 풀어가지고 그 지퍼백에 그 하나씩 냉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딱 그렇죠, 주고 맞아요. 저는 하도 그 미국에서 뭐 멕시칸 음식을 많이 먹어서 타코 잘 만들고요. 뭐 케사딜라도 만들고 스테이크 기가 막히게 구울 수 있어요. 그거는 특훈해도 돼요. 제가 사실 거기서 샵을 낼라 그랬는데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원금 부족. 네, 저희가 그리고요 신부님. 저는 저 스파게티, 그러니까 파스타 하고 그다음에 라면 끓이면 라면 끓이는 사람 얘기잖아요. 솔직히 이러면서 스파게티 하다가 라면 끓일 줄 아는 얘기잖아. 나도 뭐 없으면 나도 짜파게티 라면 줄 알고. 다른 맛을 다른 맛. 그다음에 까나르라고 그 오리 다리 요리 있어요. 네. 그거. 근데 중요한 건 그 통조림이 있어야 돼. 뭐 자기가 하는 게 뭐야? 맛있어 통조림. 통조림 진짜 맛있어요. 그럼 일단 그 통조림 빼고 그럼 파스타는 뭐 박종현 신부님만의 뭐 특별한 맛이 있어요? 저기 까르보나라인데요. 그냥 그 뭐야 크림을 넣지 않고 네. 달걀로만 만드는 북이탈리아식 까르보나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3분 가래가지고 소스는 사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쪽은 크림을 다 안 넣잖아요 당연히. 그렇구나. 뭘 혼자 새로운 걸 하는 것처럼. 나 특별한 건 줄 알았지. 저희가요 요리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조만간 그 식당에서 방송을 한번 진행하면서 아니 근데 핫따뚜이도 사실 해봤어요.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핫따뚜이 아니 핫따뚜이. 라따뚜이? 아니 알죠. 라따뚜이라고 하는데 핫따뚜이도 네. 해봤어요. 알죠. 라따뚜이. 네. 핫따뚜이. 그 애니메이션 있었잖아요. 네, 라따뚜이 쥐가 그러니까요. 나와서 라따뚜이, 네. 그거 프랑스어 그것도 알죠. 라따뚜이. 그게 이제 뭐냐면은 채소 스튜 같은 건데 맛있어요. 네. 이 채소에서 우러난. 그것도 통조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이제. 실패. 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주시죠. 여기까지. 한 단어 들었다. 이것도 틀린 것 같아 근데. 자, 오, 감정에 시간이 흐르고 갈것 호소하려고. 같다. 확인하도록 감정이라도 하겠습니다. 호소해야지.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식당 눈물. 오. 네. 비탕물? 아니 나 진짜. 나 억울해서. 네. 아니 난 이게 한국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나마 맨 마지막 거가 네. 사실 비타까지 들었는데 뭐 비타물? 새로 나온 음료수인 줄 알았어. 아, 그게 비를 탄 물이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 우리 초등학교 때 소리 필자 받아쓰기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소리 나는 대로 받아쓰기? 아 모르겠어요. 팬들의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면. 사랑해요, BTS. 그래서 사랑해요 BTS 썼어요. 이번에 김영하 신부님. 저는 앞에 네. 계속 그 정확한 가사가 아닌 그 뭐 의성어 같은 거를 걔네가 얘기했어요. 이거. 동물 소리 같이. 그러다가 이게 아닌가 하지만은 괜찮은 기어야. 아니 어느 부분이야? 좀 불러주세요. 그 부분. 괜찮은 기어. 아 그렇게 됐다. 걔네가 충청도 충청도 친구가 있던가. 친구가 있었나? 발언의 신중함을 가하세요. 김상무 비타물. 이게 이미 언어가 형성된 머리이기 때문에 안 돼. 그 그레고리안 성가랑 카톨릭 성가로 익숙해진 귀라 이게 돼질 거야. 아 그레고리안 성가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있어. 이 목소리가 어울릴 것 같은데. 땀 눈물. 또 시킨다고 다 해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번씩 들으면서 가사의 공간을 채워주신 최강희 신부님의 우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2, 1. 수유동. 수유동.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집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먹었던 이유가 있죠. 제가 추워서 눈물이 나오는 건가. 제가 누나가 셋이고 막내 아들 네. 그 종손이에요 사실은. 큰 집이라서 아버지가 글 쓰시는 분이었어요. 소설가시고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교편 잡고 계셨는데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글 쓰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좀 약주를 많이 낮에도 좀 하시는 기분 좋으신 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 소곱청집에서 그 글 쓰시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드시는 거죠. 근데 소곱청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도 비싼데 그때는 얼마나 비쌌겠어요. 네. 드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드시고 나중에 양밥 뭐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근데 양밥 시키기 전에 아마 저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막내 아들이니까 소곱창 귀한 거니까 똘레똘레 거기 여러 번 가봐서 알아요. 달려가요. 집에서 한 10분, 15분 가면 앉으면 그 이제 문인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르신들은 다 한 이제 잔씩 하시고. 낮술을 좀 하시니까 얼큰하게 취해 계시고 저는 옆에서 소곱창 몇 개 이제 주워 먹고 양밥 이제 긁어 먹고 요거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저 집이 이제 그런 집인데 네.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 수유동에 수유역 있는데 유명한 집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황응응하고 진응응이 있는데 이 집은 이제 진짜로 시작한 집인데 이 집이 제 진짜. 스타일이에요. 이 집에 또 두 번째 사연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부르셔서 이제 그렇게 먹었던 게 습관이 들었고요. 초등학교 때 맛을 봤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고3 때 여름방학 때 이제 아버지께 쪽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출근하기 시기 전에 구두를 닦아드리고 구두 쪽지 구두에다 넣었어요. 아버지 술 한 잔 사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이었죠. 고등학생이 뭐 아버지한테 술 사달라고 그게 말이 되나요? 제 아버지는 약주 좋아하셨지만 아버지가 이제 출근하시고 나서 학교에서 저한테 이제 집에 있었거든요. 불러가지고 그래 몇 시에 저 곱창집으로 나와 소곱창집 나와. 그래서 고3 여름방학 때 저 집을 갔죠. 무릎을 꿇고 아버지와 1대1로 소곱창에 너 술 마실 줄 알아? 아버지가 소주를 무릎 꿇고 그때 이제 두꺼비였죠 이제. 빨간색.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한테 처음 술 받고 이렇게 들어서 받고. 근데 아버지도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제가 쪽지를 이렇게 남겼을 때 아 얘가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구나라고 촉을 잡으셨나 봐요. 진로를 마신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골랐어요. 저 방송 못 하겠어요. 저런 사람하고. 아버지가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당신이 어떻게 뭐 6.25 전쟁 터졌을 때 어떻게 뭐 어렵게 남쪽까지 피난을 갔고 동생들을 어떻게 당신이 다 어렵게 업고 키웠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어떻게 대학교를 갔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넸는지 뭐 그 당신의 인생 라이프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의 결론은 뭐였냐면 사실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당신은 과외도 하고 대학생 때 과외도 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공부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그래서 이제 아버지 결론이 상우야 남자는 네 인생에서 네가 원하는 걸 해야 돼. 가 결론이셨어요. 아버지의 얘기는. 그래 네 얘기 들어보자. 근데 이제 빠밤 저는 이제 신부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저희 아버지는 무신론자이셨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느낌이셨죠. 그래서 야, 너 뭐 네가 뭐 판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신부가 되려고 그러냐? 다른 거 생각 안 해봤냐? 사람들 좀 도와주고 싶고 함께 사는 그런 게 좋습니다. 야, 그럼 너 무슨 뭐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걸 이루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도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았어. 먼저 들어가. 이제 들어갔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술을 엄청 드신 거죠 혼자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랑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죠. 우시면서 눈물로. 예. 아버지가 그거 사실은 거의 끝까지도 못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서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인데 신학교를 당신은 이제 무신론자인데 신학교를 간 거에 대한 어떤 섭섭함 그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집은 제가 그런 사연이 있는 집입니다. 주마 예식
중에 신부님도 악령이 들린다던데 그게 가능하냐고. 오, 어. 예, 그 부분은 아마 엑소시스트란 영화가 네. 아마 그 힌트가 된 것 같은데 들릴 수 있죠. 자기가 약하면. 아 약하면. 예, 이게 기싸움이에요, 사실은 기싸움인데 상대방이 약한 모습이 보이면 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신부님 조심하셔야겠네요. 저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상남자신데 어떻게 상남자시잖아요. 되게 안 무서. 거기 교회 법전에 보니까 네. 1172조 2항에 예, 예. 구마사제 요건에 대해서 나와요. 아. 그래서 깊은 신앙심 일단 안 되잖아요. 손가락 접어. 높은 학식 손가락 접어야 돼. 박사학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지혜 이건 또 있으시다. 요렇게 했는데 요게 다 갖추어지는 그렇죠. 그런 아주 까다로운 아주 모범적인 선발 과정을 거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저희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신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가 있어요. 그거 좀 센 분들이 사실은 저는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선발된다고. 근데 이제 이게 보고. 뭐 기 이걸로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있긴 있어야 되는데. 깊은 신앙심 또 뭐라고요? 학식. 학식, 예, 높은 학식. 그렇지, 그냥 학식에 높은 학식. 지혜. 예. 지혜 좀 약간 있을까? 관심이 있으시군요. 아니 근데 저는 그 힘들고 저 이제 공포 영화라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 네. 그거는 별론데. 그래도 엑소시스트 다 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말고 아니 사제신데 공포영화 싫다고 이거 안 하면 무서워. 혼자서 밤에 말려주면 안 돼. 말려주면 안 돼. 나 말려도 뻔했어. 말려도 뻔했어. 뭐 하나 더 질러 그랬는데 그럼 또 박종윤 신부님만 이미지 올라가는 거죠. 박종윤 신부님 밤에 혼자 머리 감으실 때 무서우시죠? 그 머리. 깜짝이야. 막 감으실 때 막 샴푸가 계속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의심 못 하고 있었어요. 3, 2, 1. 신부님 스픽입니다. 신부님들이 소개해주신 식당 이야기가 나가니까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The Thing,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부님들께서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최애의 물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보물 1호인데요. 어떤 보물 1호이고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전 신부님 가져오신 거는 십자가네요. 저는 이 무슨 사연이냐면요. 이 성원 십자가예요. 정신성원 쳤어. 첫 서원이 저희는 종신서원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의미 있다. 예. 그래서 평생 이제 이걸 가지고 살라는 의미로 저희 서원 할 때 그 우리 수련장 신부님이 저에게 주신 건데 수입산 이래서 왜제예요? 잠깐만. 왜제? 근데 별로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잠깐만. 마대인 찾으시는 아니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 메이드인이 뭐 없는데? 없어요. 네. 근데 어찌됐건 외국에서 직접 공수대 왔다는 것만 그 우리 그리고 밀수 아니에요? 수련장 신부님이 알려주셨는데 네. 봐도 될까요? 예. 그 후배들은 좀 큰 거 맞고 막 이랬는데 저한테 아주 가장 적당한 크기인 거 맞고 사실 그러면 섭섭하셨잖아요. 그러면 서원 때 받는 십자가가 각자 고유해요? 다 달라요? 약간 달라요. 예. 오 특이하다. 근데 이게 이제 사연은 유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네. 같이 그 순장하는 같이 묻어주는 십자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서원할 때 나비야 이게 나비야 납중도. 그런 의미 때문에 굉장히 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어요. 누구도 그래서 줄 수 없는 십자가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의 십자가를 받아가지고 아름답네요. 예, 이어받는 전통도 있다 그래서 네. 저는 후배들한테 남겨줄까 지금 좀 생각 좀 하고 있는 중인데 후배들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네. 후배들이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게 근데 요즘에 후배 입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게. 근데 이러면 저희만 늘 나쁜 사람들이지. 박불리 박종희 신부님을 괴롭히는 나쁜 이렇게
맞죠? 시기 질투에 눈이 먼 신부님들이에요. 숭고한 자기가 정신을 제일 가지고 먼저 있어요. 시작하는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이거 저는 여러 이미 방정이에요. 없으면 김상호 신부님 드리고 저는 그래서 멋있다. 그런 게 제 그 수도 생활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멋있다, 멋있어. 또 죽을 때까지 충실하라는 그런 사인의 그 품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종인 신부님께서 다음 보물 1호를 밝힐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각선에 있는 대본대로 가시죠. 제가 네, 그냥 혼란스럽게. 네. 제 쪽에서는 항상 우정을 느끼는데 아, 대본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까? 네. 신부님은 저거 좀 제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어찌됐건 네. 김정한 신부님. 네. 아 지금 일로 갔다 온 거예요? 반사돼서 김정한 신 아, 이렇게 하는데 퉁! 이게 부담감의 표현이에요. 저는 뭐 되게 소박한데요. 네. 이 작은 요 크기 손에 집기도 편하고 감추기도 편하고 아시시 성프란치스코예요. 그래서 이제 새를 안고 계시는 건데 이건 저 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엄마로부터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당신이 이걸 가지고서 또 계속 기도하셨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성상이 주보 성인이 함께 할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던 거 기억나고 그리고 군대 갔을 때 꼭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군종신부 갈 때도 가져갔었고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품 6개월 남겨놓고 차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이걸 갖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뭐 이분이 이 성상에 살려줬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그렇지만은 그런 저에겐 굉장히 역사적으로든 제 개인적인 어떤 삶 안에서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거는 물 건너왔다는 거. 이것도 외제. 이것도 외제. 네. 여러분은 지금 사대주의 방송이에요. 신부님도 오늘 너무 외제 밝히시네요. 근데 순수 국산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